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기회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투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시민과 함께 스마트 안양이라는 슬로건을 걷고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는 주요 이슈들을 좀 많이 던지고 있는 시장님이 있어서 오늘은 이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바로 안양시장의 최대호 시장님이십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스마트하고 시민이 더 편리하고 더 행복한 안양시를 만들기에 노력 중인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네. 안양시가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난 50년의 성장을 발판 삼아 앞으로 다가올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혁신성장 코리아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혁신성장 안양시를 만들기에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장이 민선 8기죠? 네, 그렇습니다. 한 1년 6개월 경과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시간이 참 빠릅니다. 네네. 어느덧 벌써 1년 반이 훌쩍 지나갔어요. 네네네. 그동안 모든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지난해는 안양시 승격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다시 비상하고자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네. 코로나19의 긴 턴을 지나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코로나를 걸렸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 너무나 많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희망을 놓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네.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 행복 예, 전 안양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 행복하는 이런 시간을 좀 네. 첨대든 천명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물가 폭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기후 변화, 탄소 중립 등등 네네.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손 잡아주게 되면은 극복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 특히 우리 안양 시민 여러분들 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승격 50주년이 좀 늦겠지만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 지난해 네. 안양시가 50주년 시승격했다는데요. 상당히 감회가 새롭겠어요.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1973년 인구 10일 만에 자그마한 읍에서 네네네. 시가 됐었어요. 네네. 한때는 62, 3만 인구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인구가 유출이 좀 심했어요.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작년에 어려운 가운데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 재난기본소득 안양시가 최초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네네. 또 작년 4월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승인 예정을 받았었어요. 네네네. 앞으로 국가정원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시민들의 성원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9월에는 사중역세권의 입지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동안구 인도권역 주변을 컴팩트 시티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용역 보고를 잘 맞춰서 준비를 잘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또 11월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시범 운영지로 선정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안양시가 스마트 도시로서의 입증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양 시민들도 시장님 이제 모시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1년 6개월은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요. 예.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을 많이 말씀하셨네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그냥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6개월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쌓였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네. 지난 민선 7기, 네네. 즉 2018년부터 해왔던 사업들이 아마 민선 8기에 접해서 많이 성과가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 났으니까 뭐 이렇게 정부로부터는 지금 뭐 수여하는 상이라든가 네. 이런 게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그야말로 작년에는 안양시가 네네. 대한민국의 큰 상은 다 휩쓸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만은 네네. 좀 다른 지자체는 미안한 감이 있었어요. 네. 몇 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전국의 기초단체장, 즉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구나 받고 싶지만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다산 목민 대상을 안양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네네. 정말 이것은 공직자라 하면은 목민관이라면 누구나 받고 싶었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한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평가에서 안양시가 최우상의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교제 혁신 우수의 경진대회에서 무려 5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상을 받았기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큰 상, 가치 있는 상은 안양시가 거의 많이 휩쓸었다라고 생각해서 대단히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운동화가 다시 졸라매고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양시 그 공무원들 좀 성과금 좀 많이 주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 일 열심히 한 공무원에게는 분명히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네. 보상금뿐이 아니고 인사가점제라든지 특별 휴가라든지 네네. 등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보상책을 강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자랑스러운 것은 네네. 제 공약이 161개였거든요. 네네. 민선 8기 공약이. 네. 근데 지금 현재 154개 공약을 실천했어요. 1년 6개월 만에. 그렇죠. 네네. 무려 95% 공약 이윤을 보이겠는데요. 네네. 나머지 7개 공약도 아직 시기가 미리 도래돼 가지고 공약이 아직 달성 안 됐을 뿐이지 시기가 도래되면은 아마 100% 공약을 실천하는 최초의 단체장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네. 지하 문제, 네네. 국철 지하 문제, 네. 경부선 지하 문제. 그 시장님이 굉장히 오래전에 그 구상했다고 그러시대요? 그 말씀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네네. 저는 너무나 국철 지화 얘기만 나오면 너무나 행복해요. 네.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예, 예, 엔돌핀이 막 생성되고 있습니다. 네. 14년 전이었습니다. 네네. 2010년이었죠. 네. 제가 민선 5기 시장을 준비하는 시절에 네네. 안양을 사실은 보면서 안양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네네. 철도 지화였어요. 네. 철도가 동서를 가로막고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소음과 분진, 진동을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고 시민들이 살아왔겠습니까? 네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양도시의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공약을 했었어요. 2010년 시장에 나오면서. 네네. 그랬더니 한때는 표필림이다, 선거용이다, 가당치 않다, 현실이 떨어진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관되게 주장했었어요. 네네. 앞으로는 누군가는 이 사업은 해야 된다. 최대관이어도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겠다라는 네. 그런 제 신념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네. 돼서 되자마자 철도가 지나는 서울의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그리고 우리 안양시, 경기도 군포시 7개 도시를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거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7개 도시의 철도 지하화, 국철이죠. 국철 지하화 추진 협의를 만들어서 제가 대표회장을 맡아서 추진을 쭉 잘해왔었어요. 네네. 지금 제가 그 서울만 보더라도 서울의 강남, 서초, 강동, 송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네네. 철도가 지나가는 서울의 서남북권, 네.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보십시오. 얼마나 네네. 도시가 슬럼화됐습니까? 네네. 이건 소득의 격차, 부동산의 격차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당위성을 설명을 했었고 아마 나머지 지자체 활동 흔쾌히 공감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했었고 그 당위성을 충분히 저희가 근거를 마련했던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이 설왕설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하 그렇습니다. 문제는. 네네. 그래서 뭐 하다가 또 스탑되고 그런 데 있기 때문요. 아픔이 있지요. 네, 그 아픈 좀 사실은, 설명해 주시고. 네, 그래서 10년 시장 되고 나서 예. 12년에 7개 자치단체가 네. 지하화 추진 협의회를 만들어서 네네. 제가 2013년에 예산을 마련해서 용역을 잘 준비했었고 2014년에 용역의 결과가 5월 말에 선거였는데 네네. 5월 말쯤에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써먹어보지도 못했지요, 선거 때. 네네. 당연히 저는 재산될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 제가 방심을 했었지요. 자만했었지요. 2014년 선거에 낙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는 바람에 네. 그때 당시에 7개 지자체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회장 도시가 안양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다음 시장이 이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그냥 유명무실화 된 거예요.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네.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의 미래 발전에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고 네네. 국책 사업이 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내가 일관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제가 2018년 모르겠습니다. 국철 지화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이 또 됐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에 다시 이제 성공을 했지요. 네네. 다시 이 분리시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었죠. 2020년 또 2022년에는 국철 지하화 네네. 추진 협의를 다시 재가동해가지고
제가 또 용역 결과라든지 또 시민들의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서 부단히 꾸준히 노력해왔던 결과가 금년 1월 9일이었네요. 네네. 국회에서 마침내 통과가 된 거예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특별히 통과됐던 뉴스를 듣고 또는 그 모 의원으로부터 네. 문자를 보내왔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네네. 밤잠을 설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그동안에 지나왔던 과정이 참 심란했지요. 근데 이루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혼자 너무나 기뻐서 행복해가지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경찰 지하 문제 이렇게 하는 데는 많은 그 시청자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워낙 그 언론에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예. 문제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예. 시장님이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고 오랫동안 14년 동안 수건가지를 관철했던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재원 문제 시청자분들 시원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재원 문제는 네네.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시 2013년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때 한 12, 3조쯤 들어가는 걸로 추산이 됐었어요. 네네. 용역 결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B씨가 즉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나 수익성이죠. 네네. 1이 넘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높은 B씨가 나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역세권을 개발하게 되고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게 된다는 네네. 얘기죠. 개발하고 그리고 역세권 주변에는 청년주택 요즘에 수도권에 청년주택 땅 찾기 쉽지 않습니다. 네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청년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자. 수만 호 정도의 청년주택 만들 수 있습니다. 네네. 특히 용산에서 군포의 당정역까지 32km인데요. 네. 역사가 18개 역사가 있습니다. 18개에서 청년주택을 만들면 수만 호를 만들 수 있다. 아, 좋은 조건도 청년들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익도 나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공간은 체육시설과 공원을 만들게 되면은 시민들이 건강과 힐링하고 네네. 또 정말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얼마나 유용한 공간이 되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생각했고 재원 조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네네. 제가 주장했던 것이 시민이 요구하고 그리고 국회가 입법을 하고 정부가 추진을 하고 민간 합동 개발하게 되면은 이 사업은 프로세스가 그렇죠. 맞다라고 네. 주장했던 것인데 이런 내용이 이번에 국회 특별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또 하나의 핫 이슈를 좀 계속 시장님이 밀고 나가신다 그랬는데요. 예. 요즘 그 핫되고 있는 GTX 시노선 또 안양 시민도 이거 굉장히 바라더라고요.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GTX 신호선 추가 유치죠, 정차죠. 네네네네. 이것에 저는 온 사활을 걸어섰습니다. 네네. 2018년 제가 이제 시장에 다시 민선 7기에 네네. 취임을 하게 됐었는데요. 네. GTX 신호선이 이미 안양시는 패싱을 당했던 겁니다. 네네. 예, 분포시에는 당정역이 아니 금정역에 서게 되고요. 네네. 안양시를 패싱 당하고 과천역에 서게 된 거예요.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동안에 우리 정치권에서나 너무 행정적으로 너무나 관과했었다라고 생각해서 인도권의 추가 정찰을 위해서 정말 15만 6천 명의 시민의 서명을 받았고요. 네네. 시민의 힘을 통해 가지고 추가 정착을 이끌어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인도권의 추가 정착을 못했다면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모든 길은 지금 현재 철도로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앞으로 모든 길은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안양으로 통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걸 마침 잘 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네. 이건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대과업이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계 노시 통폐합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네. 사계 노선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안양시에 있잖아요. 안양시의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높은데요. 그 좀 현지 GTX C 노선을 유치하고 나서 네, 안양 시민들의 반응, 네, 환영하는 분위기 이걸 좀 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환영해야 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됐지 않습니까? 네네. 벌써 GTX 신호선 인도권역 확정됐다는 뉴스를 접하자마자 네네네. 인근 지역, 특히 안양시뿐이 아니고 바로 인근 의왕시가 있어요. 네. 의왕시 인근 지역 아파트에서도 인도권이라는 그런 네이밍을 다 조치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네네. 안양이 아니면서도 인도권이라는 브랜드를 전부 조치하게 돼. 많은 곳에 그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GTX 아까 4종 역세권이 되는데요. 네네네. 이미 지하철 4호선이 지금 지나가고 그쪽 있습니다. 들어가죠. 네네. 그래서 인도권 동탄선
인덕원, 아, 광교, 그러시군요. 동탄까지 연결되게 돼 있고요. 거기까지 안양 그렇습니다. 들어옵니까? 예. 아, 예. 월고 판교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판교에서는 강릉까지 연결되게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강릉에서 송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인덕원을 통하게 되겠어요. 네네. 그다음에 GTX C노선이 인덕원을 정차하게 됨으로써 강남 삼성역까지 13, 4분이면 삼성역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은 안양에 오면 인덕원에 오게 되면 통하게 된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 안양시 오면 인덕원 얘기하는데요. 예. 역사적으로 무슨 안양시 인덕원 이렇게 상징적으로 된 유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가 저 지방에서부터는 충청도에 조치원이 있었고 인덕원이 있고 저 북한 가면 사리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원자가 들어가는 것은요. 네네. 앞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거기서 묵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인덕원인데요. 네. 인덕원에서 공부하러 묵었다가 가서 한양에 가기 위해서는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또 시험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과거로 보기 위해서 어떤 그 유학생들이 네네. 기거했던 것이 바로 인덕원이다. 이래서 인덕원의 지명 유래다 생각해서 과거에 뭐 과거 시험 갈 때 각종 원자 들어가는 데는요. 예 여러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중심이었습니다. 예? 중심지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이었지요. 이제 시장님 통해서 예. 새롭게 그 중심지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예. 그래서 우리 시가 행정동 명칭은 인덕동이 아니었어요. 네네. 그냥 우리가 부르기 쉽게 인덕원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가냥 이동이었는데 올해 저희가 동을 바꿨습니다. 인덕원 동으로 행정동 명칭을 바꿨습니다. 해서 사실 그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될 현안들이 좀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그 시청사 네. 이전 문제, 네. 또 시청사 안양시 보면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현대식을 졌는데 아직도 그렇게 갖고 있다.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신다면요, 그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문제가 안양시가 어려운 문제가 예. 가용 토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안양시가 면적도 작지만은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 등등이 산입 임야 지역이 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토지는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기업을 하나 유치, 즉 모시고 싶어도 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아, 그 정도로 척박해졌어요. 네. 그동안에는 안양시가 공장이나 기업이 참 많았었지. 네네. 근데 공장 기업이 이전하면서 전부 땅을 팔고 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만 지었어. 그야말로 베드타운화 된 거예요. 네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자족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 미래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안양시청에 상주하고 있는 전체 공직 2,000명이 넘습니다만은 네네. 안양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시장을 포함해서 780명입니다. 네네. 시의원 20명입니다. 합치니까 800명이에요. 네네. 800명의 시청사를 그 중심 상업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퇴근 시간대 보게 되면 썰렁합니다. 네. 특히 겨울철에는 껌껌하지 않습니까? 네네. 차도 사람도 시청 앞으로 다 안 다녀요. 죽어 있는 공간입니다. 물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시청 근처에 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안양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시청사를 내주고서라도 유망기업,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 창출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은 따져보니까 어바웃으로 2, 3만 명의 젊은 사람의 청년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용 창출, 지역 경제 얼마나 활성화 되겠습니까? 네. 인근의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동안구를 경제타운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평촌역에서 범계까지가 메인 스트리트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스트리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썰렁합니다. 이것을 주야간이 정말 사람으로 젊은 사람으로 북적거릴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다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저는 기업을 유치해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시켰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 만안구 어렵습니다. 네네. 안양의 중심이 만안구였습니다. 네. 시작이. 그래서 만안구도 힘들기 때문에 시청을 만안구 이전해서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만안구에도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시청 이전이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기업, 미래 혁신 기업을 유치해서 그다음에 잔후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시청을 이전해 보겠다 이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일부 시민들은 왜 멀쩡한 시청사를 이전하려고 그러냐 이런 오해합니다만 그게 아니고 정말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가능 도시 안양을 위해서는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것 중심의 기업이다. 그래서 유망 기업들, 혁신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희망과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시 오면 저도 그렇습니다는 안양교도소 문제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장애인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시설입니다는 예. 이상하게도 안양시는 교도소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요? 그 문제 관련해서 과감한 혁신을 했다면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963년 네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61년 전이지요. 인구 3만의 도시 안양시 호계동에 네. 안양 그때는 읍이었죠. 네네. 호계동에 이제 교도소가 들어왔었어요. 네네. 그때는 허벌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중심 지역이 됐습니다만은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이걸 이전을 위해서 정치권에서나 여러 시민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불과 벌써 한 20년 전부터 하도권이 됐어요. 네네. 교도소 이전해 보겠다. 근데 네네.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저도 공약이 안양교도 이전이었어요. 네네. 안양교도소가 이 기결수만 있는 곳이 아니고 미결수, 즉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구치소 기능을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네. 제가 2년 전이 1년 반 전이었는데요. 법무부 장관과 협약을 했었지요. 네. 안양교도소는 이전하되 그렇다면 구치소 기능 정도는 전전하자. 그리고 현대화시키고 나머지는 안양 시민을 위한 문화복합 공간으로 안양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달라. 식으로요? 네네. 이렇게 원칙적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법무부하고 진행을 잘 하고 있고요. 마지막 기재부가 이 국가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기재부하고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 하지만 지속가능 도시 발전 안양 그리고 그동안 안양 시민들의 폐해, 재산에 대한 가치,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추락 문제 네네. 이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안양시의 유용한 그런 입장으로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해 내로 MOA 즉 합의각서까지 체결을 목표로 열심히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기업에 대해서 요새 기업이 네. 핫한 지역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베드타운인데 요즘 핫한 지역이라 하는데요. 특별히 뭐 기업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알려만한 얘기 있습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복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마련했던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네네. 예,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네. 단기적인 일자리 되겠어요. 네네. 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기업 지원 시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에 대한 고충 상담이라든지 이런 창업에 또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이라든지 네네. 또 뭐 특례 보증이라든지 이런 운영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네네네. 등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양시가 마련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기업인들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네. 기업인들의 니즈 즉 요구 사항을 또 부당한 사항을 제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개선하고 적극 행정 또는 규제 혁신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현안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도 지금 뭐 일회용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업과 협업하고 또 기업인들의 그 어떤 애로 사항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표현이 좀 적당치 않게 저는 생각합니다는 서울시의 베드타운, 안양시다. 그러면 그 성격상 청년분들이 많이 기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기업을 지원할 때 시장님께서는 청년 지원 사업 여기 특별히 관심이 있다 그랬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별명이 청년시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네. 청년시장입니다. 네네. 충분히 청년이 그럴 살아야 만합니다. 안양에 살고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안양시에서는 30군데, 40군데 이력서 다니는 안 된다. 그러면은 자그만 아이템과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 창업해라. 창업하면 정책 자금 물론이고 네네. 창업 자금이죠 물론이고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킹,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제가 네네. 원수 지원해 가지고 반드시 성공하는 기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걸 제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네. 안양 산업진흥원이 있어요. 진흥원에서도 청년 사업을 많이 지금 이제 지원하고 있어요. 청년 뭐 엑셀러레이터 사업이라든지 스케일업 사업이라든지 네. 또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라스베가스 CES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MWC 등 이런 그 가전 전기 제품들, 네네. 혁신 기업들 제품들이요. 네. 이런 걸 청년 기업들이 가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물한 개구리만 되지 말고 그런 어떤 그 혁신 기업들, 미래 기업들을 그런 제품을 보면서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비용은
안양시에서? 그렇습니다. 안양시 주연회에서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20-30명씩 네네. 보내고 있고 보낼 계획입니다. 앞으로서.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다음에 가슴에 담아서 벤치마킹이든 창업하든 앞으로 기업 활동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죠. 청년 전월세 지원도 네네. 사업자 그거 대출이자 합쳐져 지원도 있어요. 하고 네네. 있고요. 또 우리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서 관내에서 안양으로 이사하거나 네네. 관내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사 비용도 제가 50만 원 비밀 지원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하여튼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면 저희가 뭐든지 다 지원을 해서요. 네네. 앞으로 특히 청년 기업들은 그냥 어떤 그 그럴싸한 기업 문제가 아니고 데카콘 기업을 때문에서 세계 유일무이한 유니콘 기업까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응원할 계획입니다. ESG 평가에서 네. 안양이 A등급 받았다면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대변하지 않습니까? 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안양시가 한국 ESG 평가원이 있어요. 네네네. 작년에 이어서 네네. 기초지방정보 ESG 평가에서 또다시 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한 번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속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은 네네. 안양시가 그만큼 잘했구나 생각합니다. 안양시가 ESG 즉 뭐 아시겠습니다. 환경, 사회, 협치 이런 행정을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섰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네네. 앞으로도 ESG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범 도시 안양시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래 그 안양시의 계획이라든가 또 시장님의 개인적인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좀 이렇게 주제와 관계없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경제TV 혁신성장 코리아에 출연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안양시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면은 아마 많은 이해와 공감하고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안양시보다 모든 시민이 더 스마트하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그러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 될 수 있게끔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더 큰 기쁨과 그리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도 오늘 너무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데요. 다음에 안양시장을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총선이 끝나면 이렇게 이런 기회들을 상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시는 배경은 이렇게 안양시에 이 최 시장이 걸쳐서 똘똘 뭉쳐서 하는 시정 문제를 안양시에 그치지 않고 전국 지역자치단체에 확산시키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국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모실 것을 시청자분한테 약속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분이 최대 안양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